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 장거리 챌린지 할 차량은요, i5 아닙니다. 5302 전기름 차량입니다. PHEV 차량이고요. 무려 18.7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엄청난 용량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184마력의 모터 파워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100% 충전이 완료되었다고 하고요. 94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94km를 갈 수 있을까? 94km 이상을 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기어 나왔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530i, 520i와 똑같은 트렁크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HEV라고 예전 G바디, 제가 F바디라고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G바디의 530E와 다르게 옛날에는 트렁크의 높이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30E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플랫폼을 갖고 여러 차량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 자체를 전혀 희생하지 않고서도 이 정도의 배터리의 용량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기존에는요 11kW, 12kWh 정도밖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려 8.7kWh, 거의 20kWh에 가까운 배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장거리 챌린지 겸 울트라디오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기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530E 차량의 울트라디오와 장거리 챌린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 너무 작네. 오케이, 자 한번 가볼까요? 요거를 눌러서 일렉트릭 활성화를 누르고요. 주차 모드 중에 레이더 감지 값을 충전으로 바꿀 거야.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출발해 봅시다. 기대된다. 궁금하다 진짜. 오늘은요 BMW 530E의 울트라디오 겸사 장거리 챌린지. 오늘 장거리 챌린지의 목적지는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인데요, 동네 한 바퀴가 몰라 넓은 동네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어디 돌 거냐, 구리암사대교 쪽으로 해가지고 강변북로를 타고 일산을 갔다가 돌아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크게 한 바퀴를, 그러니까 88대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가지고 일산대교 쪽까지 가서 한 바퀴 돌아가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냥 강변북로 넘어가서 강변북로에서 한 바퀴 돌아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갈 수 있는데 XM이랑 똑같이 가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은요 530E에 대한 울트라디오와 장거리 챌린지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복합 종합 컨텐츠, 무슨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복합으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원래는 제가 이런 차량들, 좀 제가 좋아하는 차량들을 받으면은 진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시간 되면 이걸로 차박도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전기름 차량으로 차박 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차박도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제 울트라 차박킹을 아직 뒤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질 못했는데, BMW i4 M50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차박킹이 들어가질 않았었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i5 혹은 530E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궁금하기는 합니다. 530E 같은 차량들, 특히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X5 502, 예전엔 452였죠. 그런 차량들을 왜 제가 좋아했냐면은, 가장 좋아하는 차량의 어떤 카테고리, 그게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엄밀히 얘기하자고 하면은 전기차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라고 하는 한계성이 극명하기 때문에 전기 차량을 탈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한테는 전기차가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전기차 삐까추고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전기차를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나 전기름차나 퓨어 내연기관까지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것들이 기능상으로 보강되어 추가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전기름 차량들과 함께 전기 차량이 계속 같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전기차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엔진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XM 리뷰 때 말씀드리기는 했었으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전기름 차량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으니까 요건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전기차를 타실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여러가지 좋은 대안들이 요새는 정말 많이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렉서스, 도요다의 하이브리드 차량들, 그 차량들도 워낙 잘 만들었다고 소문을 많이 듣고
없고 타서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막 훌륭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RX450 같은 차량들도 450H였지? 그런 차량들도 타보면은 와 엄청나다 막 이런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잘 차용해갖고 들어온 BMW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더 좋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 타고 있는 530e 같은 차량들은 거의 그거에 대한 완성형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웰메이드로 잘 만들었어요. 특히나 이 안쪽에 있는 실내 내부 인테리어의 고급감이라든지 지금 향이 나거든요. BMW는 향긋한 달콤한 가죽 향이 나요. 이 향도 너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고급감과 더불어가지고 서스펜션의 댐퍼의 세팅감, 물론 이 차량은 이제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530에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뒤쪽이 에어 서스펜션, 에어 댐퍼가 들어가 있고, 어쨌거나 서스펜션 댐퍼의 세팅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5 시리즈가 7 시리즈가 아니잖아요. 아주 막 극단적인 쇼퍼 드리븐 그런 느낌으로 차량을 세팅해 놓는 거는 저도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의 스포티한 세팅감과 더불어서 완전히 퓨어 i5나 i5 M60 같은 차량들처럼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을 안 만들어 놔서 오히려 되게 쾌적하고 청량감 있는 경량감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i5를 당연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만, i5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혹은 전기차를 탈 수 없는 환경에 놓이신 분들한테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고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이거보다는 X5 502 차량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X5 50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얘가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550e, 530e의 상급 버전인 550e는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BMW에서 한 플랫폼으로 모든 차량들이 다 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5 시리즈가 사실 그 주축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뭐 당연할 겁니다. 5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 BMW를 먹여 살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에서 모든 제품군들이 다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상으로도 맞죠? 좋은 전략을 잘 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X5나 7 시리즈 같은 데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5 시리즈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X5 같은 경우에는 iX5가 안 나오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8기통 차량들 퓨어 M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전기 차량으로는 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X6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PHEV도 안 나와요. 그냥 X6M 컴피티션, M60i, 그리고 일반적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40i. 그러다 보니까 X7이나 X6에서는 전기 차량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5 시리즈를 분수령으로 해서 i5 전기차도 나오고 디젤도 나오고 523D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나오고 53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나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6기통 버전 552도 나올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i5 e드라이브 40, i5 M60도 나오고요, i5 투어링도 나오고요, 530e 투어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디젤부터 휘발유 차량까지 전부 다 싹 다 나오는 전략을 지금 5 시리즈에다가 처음 채택을 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차량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일단 이 차량의 첫 번째 덕목인 장거리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로 충전을 했고요. 18.7kWh의 배터리를 충전을 하니까 94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따져봤을 때 제가 있는 집에서 일산까지 왕복을 하면 1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km를 달릴 수 있는지 이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달리는 조건은 그렇습니다. 88대로와 강변북로를 통해서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려볼 예정입니다. 여기가 딱 80km의 속도를 맞춰놓고 있는 그런 올림픽대로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거는 같은 속도로 그냥 쭉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거리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조건이긴 하죠. 어쨌거나 일반적인 PHEV 차량들보다는 훨씬 전비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X5나 XM 같은 무겁고 이제 등치가 큰 차량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전비가 좋은 것 같아요. 25.7kWh였나? 거의 뭐 30kWh의 그로스 배터리를 갖고 있는 X5 502나 혹은 XM 이런 차량들은 전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킬로와트시당 4km를 겨우겨우 찍는 그 정도의 전비를 보여준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전비로만 따졌을 때는 킬로와트시당 5.6km의 전비를 보여줍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죠, 전비가.
외기 온도는 6도입니다. 뭐 그렇게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또 그렇게 춥지도 않은 딱 달리기 좋은 날씨인데 약간 쌀쌀하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PHEV 시스템과 완전히 달라요. 버튼 배열, 배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르고요. 마이 모드에 들어가서 에피션트 이런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연료 소비가 적은 효율적인 주행 설정이라고는 하지만 일렉트릭 활성화를 하고도 에피션트 모드로 바꿀 수 있나봐요. 이제서야 마이 모드에 들어갔을 때 퍼스널에서 이피션트로 바꿨거든요. 이제야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피션트 모드에서 바꿨을 때 엑셀러레이터를 확 밟으면은 혹시 엔진 개입이 안 되는 건가? 이것도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면 아까 퍼스널에 놔뒀을 때 아무리 일렉트릭 모드로 활성화시켜도 킥다운을 팍 하면은 엔진이 확 개입을 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피션트 모드에서 좋다. 에피션트 모드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일렉트릭 활성화를 누르면 엑셀러레이팅을 완전히 꽉 밟아도 엔진 구동이 안 돼요. 근데 딸깍 하는 거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딸깍 하는 게 임계점이에요. 그것만 넘지 않으면은 엔진 개입이 안 되네. 역시 이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아. 건들 것도 많고 시스템도 복잡하고, 물론 어르신분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왼쪽으로 이렇게 성산대교 바로 밑인데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 이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와, 지금 자동 차선 변경도 너무 잘하고요. 봐봐요, 지금 손을 계속 잡지 않고 그냥 깜빡이만 넣고 있는데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해요. 대단한데 진짜. 스타필드 하남 가자. 된다.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서 이제 다시 돌아갈 건데요. 근데 이거 100km 넘겠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40km 왔어요. 근데 아직도 72km를 갈 수 있대. 그럼 단순 계산하면 110km를 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제가 봤을 때는 X550이나 XM이나 530이나 미친 차량이에요. 진짜 미친 차량. 승차감 이렇게 좋아, 에이다스 이렇게 좋아, 손 지금 안 잡고 10분을 넘게 돌아다니는데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 고급감도 너무 멋있지. 디자인도 너무 좋지. 제가 지금 히터를 안 틀었거든요. 근데 6.5도예요. 사실 아까까지는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6.5도에서 찬 기운을 맞으면서 달리니까 좀 춥네요. 송풍을 켜고요. 21도에 맞춰놓고 바닥으로만 나오게 해서 21도로 맞춰놓고 열선 시트를 한 2개, 티어링 휠을 2개 정도 켜놓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킬로미터가 안 떨어지지? 와, 진짜 효율이 너무 좋은데? 지금 전비가요 킬로와트시당 6.4km예요 여러분들. 미친놈들 아니야 지금 이거? 강변북로에서 완전 이렇게 꺾었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돌아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마포대교 구간이란 말이야. 정말 잘해요. 아마 지금 뒤에서 찍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보여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더 나중에는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5단계 자율주행 이런 거 별로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만 잘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스티어링 휠의 강성과 타선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조금 더 이거보다만 잘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운전 피로도가 현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다가 530E 같은 차량들의 댐퍼 서스펜션의 세팅감, 진짜 고속주행 영역에서 80km의 구간에서는 이보다 편한 차량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있지. i7 이거보다 더 편해. 롤스로이스 스펙터 이거보다 더 편해. G90 이거보다 더 편해. 근데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만 있으면 정말 최고의 편안함을 누리고 정말 재미있는 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자본주의의 힘을 더 느끼게 해주는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 썼어요. 지금 딱 배터리 반 썼는데요. 집에 가도 배터리가 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63.4km 왔어요. 하남 미사에서 발산을 넘어서 김포까지 가가지고 킨텍스 쪽에서 넘어가지고 강변북로를 타고 집까지 가고 있는 그 도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동부 이촌동이 왼쪽에 있어. 63.8km를 왔고 이제 배터리 반 썼어요. 앞으로도 51km를 더 갈 수 있대. 18.7kW 배터리를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80km로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 전비 효율까지 이렇게 좋아. 당연히 연비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기름을 한 방울도 안 썼으니까. 리터당 99.5km, 이게 그냥 기름 한 방울도 안 쓰면 나오는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면 킬로와트 시당 현재 6.3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어. 전기차야?
와, 퓨어 전기차보다 전비가 더 잘 나와요. 아, 물론 얘는 이제 100km로 달리지 않고 80km의 속도로 달리니까. 그러면은 얘는 내일 다시 한번 100%로 충전을 해서 전기 모드만으로 100km로 달리는 장거리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몇 시간을 달렸냐? 1시간 8분 동안 전기 모드로만 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미쳤나봐. 아직도 35km를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리 암사대교까지 왔거든요? 하남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상태로 못 가요. 다시 저는 올림픽 대교를 타든 다시 강변북로를 타든 다시 가야 돼요. 배터리가 아직 한 칸 이상 남았어. 구리 암사대교에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강변북로를 돌아서 나올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울트라디오도 하면서 장거리 챌린지도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나 이거 1시간 반 동안 타도 배터리 다 못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일부러 울트라디오도 같이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진짜네. 맞네. 맞아. 대단합니다. 이거 편집 어떻게 하지? 이거 무편집으로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가지고 1시간 반짜리를 어떻게 울트라디오로 만들고 장거리 챌린지를 따로 만들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와, 버티질 못하고 A7-2가 꺼졌다. 배터리가 끝났어. 그나마 지금 네가 버티고 있구나. 얘는 끝났습니다. 아, 대박이네. 알파7C2의 이 배터리에다가 USB-C 타입으로 연결이라도 좀 시킬걸. 하긴 연속으로 1시간 17분을 4K로 촬영을 하는데 그걸 버텨주는 게 용하지. 야, 근데 넌 뭐냐? 아, 얘는 또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오스모 포켓 3가요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갑자기 왜 카메라 리뷰로 넘어가나 싶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여러가지 카메라를 샀지만 알파7C2랑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오스모 포켓 3가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나온 카메라들 중에 최고. 액션캠은 인스타 360의 에이스 프로랑 오스모 액션 4, 이 두 개가 액션캠 중에선 최고 존엄. 아직도 22km를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어디쯤에서 돌아갈까? 그래, 동호나 한남 반포대교 이쯤에서 건너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여기 제가 몇 번이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BMW가 인버터 기술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회생제동 있죠? 그런 회생제동을 할 때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배터리를 회수하는 양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BMW에서 장점이고요. 다른 분들이 그냥 텔에다가 써주신 건데 가다서다 하고 차가 멈추고 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멀리 못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PHEV 차량들이나 전기 차량들 있죠? 이런 차량들은 쭉 그냥 항속해가지고 80km, 100km도 달리는 것보다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시내 구간에서 전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전기 차량, PHEV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량들은 배터리를 조금씩 회수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요. 저는 처음에는 18.7kWh 그러면 8.7kWh면 X5나 XM보다는 훨씬 적은 배터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로스 배터리가 29kWh 정도 된단 말이에요. 74km 진짜 갈 수도 있겠구나. 환경부 인증이 얘가 74km를 받았대잖아요. 근데 뭔가 달리면서 느껴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보이잖아. 달려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느낌적 느낌에서 아, 얘는 100km 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 촉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03km를 넘었는데도 아직도 배터리가 반 칸이 남았어요. 지금 빨간불이라서 530e 같은 경우에는 299마력에 아, 대박. 아, 얘가요 18.7kWh가 네트 배터리고요. 그로스 배터리가 19.4kWh네. 아, 진짜 재밌다. 전기차 세상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9.4kWh의 그로스 배터리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저블 네트 배터리량이 18.7kWh였던 거야. 야, 약간 나름 반전인데? 그러면은 거의 20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거였으니까 100km 갈만 하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대단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PHEV 차량을 리뷰를 딱 하니까 PHEV 환경에도 좋지도 않으면서 중간값에 놓여가지고 안 좋은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쁜 차량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기차 충전소가 너무나 널널한 그런 집에서 굉장히 운이 좋게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기차나 PHEV 차량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진짜 전기차 충전소 대란이신 분들한테는 PHEV 차량들이 가끔 이렇게 3시간, 2시간, 3시간이면 끝날 그 정도의 배터리 캐퍼시티를 갖고 막 14시간 동안 물려놓고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진짜 빡칠 것 같기는 해요.
그 배터리가 점 모드가 되고 더 이상 이제 배터리가 돌지 않고 앞에서 이제 부르릉 하면서 엔진 모드가 딱 돌면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상각 잡아서 울트 라디오와 장거리 챌린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떠들어댔더니 목이 아프네. 목이 아파. 1시간 39분을 떠들었어요. 겁나 웃기네. 드디어 점선이 그어졌고요. 아직 엔진 개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엔진 개입이 된 거 알기도 쉽지 않을 거야. 아직도 엔진 개입이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는 요즘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시트 보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지금 빨간불이라서 핸드폰 보는 겁니다. 5302 세단과 5502 X드라이브가 나올 예정이고 5302는 299마력, 5502 X드라이브는 489마력. 대단하다.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5502는요 인테그랄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다고 해요. 5302에는 들어가지 않고. 근데 역시나 계속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지. V12이 좀 전기차 배터리를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저는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진 개입됐어! 드디어 엔진 개입됐습니다. 와 부르릉 거린다. 부르릉 거려. 자 마지막 드디어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됐다. 너무 힘들었다. 1시간 40분 동안 딱 달렸고요. 1시간 39분 동안 달렸고 118.1km를 전기 모드로만 달렸습니다. 118.1km.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6.2km가 나왔고요. 기름은 한 방울도 쓰질 않았으니까 리터당 99.5km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전비와 연비가 나온 거예요. 6.2km의 전비도 대단한 건데 지금 봐요. 우리 집에서 김포까지 갔다가 다시 집에 왔어. 그런데 아직도 배터리가 남아가지고 동호대교까지 갔다 다시 집에 왔어. 그랬는데 이제서야 배터리를 다 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서울 시내 구간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스티어링 휠을 한 번도 안 잡았죠. 그 정도로 에이다스도 좋고 전비도 좋고 연비도 좋다. 그리고 승차감 좋고 내가 깔 거는 뒷좌석밖에 없다. 이렇게 BMW 5302 PHEV 전기름 차량의 울트 라디오와 장거리 챌린지를 맞춰보았습니다. 와 그럼 내일은 한번 제가 몸이 컨디션이 되거나 시간이 되면 풀로 충전한 다음에 100km의 속도로 원래 항상 가는 장거리 챌린지 구간 있잖아요. 고속도로로 돌아다니는 도로를 한번 100km로 다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